두 분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거도 신생하잖아요, 사실. 네네.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글을 매일매일 일일 포스팅 하셔갖고 제가 보니까 진짜 정신의학 백과사전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던지 마음의 정신과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든지 마음의 정신건강학과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아 내가 이런 치료를 받는 거구나. 다른 병원의 환자분들도 되게 저기 잘 치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네. 사실 뭐 저희 병원에만 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지 않는 치료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잘 전달하고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업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쓰거든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저희가 병원을 준비하는 동안 작성해왔던 거라서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전달 드리려고 하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작성하는 글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정신과에 오세요로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교재로서 저희 블로그를 사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결국 어느 병원에 계시던지 환자분들의 우리 회복과 성장도 그렇고 뭐 치료도 그렇고 우리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니까요. 같은 근데 팀이잖아요. 조금 네? 같은 팀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맞아요. 우리는 위치가 장소가 다르지만 같은 팀이니까요. 네. 근데 또 이 마음의 정신과 블로그의 또 특장점이 아주 두드러진 특장점이 운동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운동이나 자가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피트니스 센터나 뭐 그런 데서 그 PT 선생님들도 막 댓글 하신 게 있고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 진료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본인들 관심사가 있으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오해하시고 계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 통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질병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워낙 많은 분들이 주고 계셔서 그래서 항상 뭐 진료 볼 때 면담하다 보면 오늘 환자분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시면 물론 그분 뭐 신상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 내용, 이런 내용 중요하겠다 싶은 블로그에 좀 올려보려고 생각도 이렇게 모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런 운동이나 자가치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만나서 면담을 해도 면담을 길게 한다고 해도 20분, 30분 혹은 뭐 특별히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분석 치료를 받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실제로 실용적인 어떤 기술들, 실용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인데 그런 면에서 자가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가치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정신과 의사는 사실 흔치 않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쪽에 무조건 오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해보시고 이런 것도 해보신 다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가자는 이야기고요. 자가치료는 대표적으로 운동과 이제 독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가치료를 습관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365일 24시간 환자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치료랑 훨씬 시너지가 나게 돼요. 네, 그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과 관련된 글을 썼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몸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댓글 아 역시 운동이 좋습니다라고 체감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고 실제로 김민나래 원장님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 보이세요. 맞아요. 체격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블로그라서 그런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조금 더 두드러지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제로도 인지행동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있나요? 그 구조화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인지행동 치료적인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지행동 치료 하다 보면 내가 의사인가 과외 선생님인가 이런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원래 뭐 분석적인 치료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료자가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받았었죠.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 워킹 스루라고 하죠. 환자분하고 저희가 마음을 여는 길을 함께 걷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환자분들이랑 이게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뒹굴어가면서 환자분들과 뒹굴으면서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말로는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우리 말로는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이 더 와닿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 치료를 해보고 싶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나 뭐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간에 예전에 없던 것들이지만 이런 지지고 볶기 전에 튜토리얼 그거를 좀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의 시청각 자료 같은 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임 원장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GSM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저도 나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또 진료를 통해서도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되는 게 개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또 좀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팟캐스트, 뭐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노출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기존의 치료자 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 아, 저기 가면 뭔가 더 있을 거야 하고는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대랑 일치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정신과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보다 TV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큰데, TV에서는 이렇게 잘 편집되어 가지고는 출연자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마치 뭐랄까요, 어떤 굉장히 용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뭔가 나를 한 번에 다 알아봐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방송이라고 하는 건 편집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와 실제가 좀 일치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방송의 기대치를 높이는데 저희가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정신과에 가면은 한 번에 나를 모든 걸 파악하고 뭔가 엄청난 솔루션 주는 줄 알았다고. 근데 정신과에서 그렇지 않네? 그런 것들이 길게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실망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농도라 할까요?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실제 진료 보는 현장에서는 그 방송에서 하는 준비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에 진료를 봐야 되고, 시간 투자의 한계라든가 어떤 아직은 환자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제한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공부들 중에서 심리 검사들, 기질과 성격 검사, 그리고 증상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하죠.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좀 환자분의 증상을 저희가 좀 빠르게 캐치해내고, 그리고 정량 뇌파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인데,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뇌과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한 진단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지선 선생님은 임상뇌파 인증이시잖아요. 네네. 네, 뇌파 감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또 그 비약물 치료도 블로그에 네. 많이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뇌파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처럼 저도 이제 사람 뇌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외부 세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느끼는 건 사람의 뇌거든요. 공부를 할수록 정말 신기하다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파를 통해서 이 뇌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뇌파는 제가 느끼기에는 뇌의 그림자 같거든요. 혹은 제가 흔히 자주 하는 표현으로는 이 머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정신과 의사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향곡 같은 그런 게 뇌파라 생각을 해요. 기회만 되면 제가 이걸 계속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정신과 의사지만 이렇게 신경과에서 파견 수련할 때도 뇌파에만 관심이 제가 좀 더 많았고, 또 실제로 제가 울산 마더스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그 뇌파 기계를 좀 더 최신 걸로 사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 같이 의견이 맞는 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뇌파 인증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두 분이 되게 다른데 또 같은 방향이고, 이게 되게 그 묘한 그런 게 있으시네요. 뇌과학에 관심 있으시고, 또 운동, 신체에도 관심 있으시고, 인지행동 치료는 또 공통점으로 또 이게 방향이 또 같으시고. 네. 그래서 이런 두 분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부산에 계신 환자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전국에 계신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읽혀지면서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진짜 너무나 공감이 되고요. 이 정신과에 오면은 약물 치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말씀하신 인지행동 치료, 인지 치료를 같이 동시에 해야 완전한 치료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원장님들은 치료 철학도 색채가 좀 비슷하고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신다는 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되게 공감적이고 섬세한 치료로 아마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자분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클리닉들이 성인 및 청소년 정신치료, 그 다음에 직장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그 다음에 트라우마 클리닉, 공황장애,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여건이 된다면 그룹 인지행동치료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적 정신치료라든지 그런 상담 클리닉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기계가 조금 오는 게 딜레이가 됐는데 5월 달부터 해서는 저희가 정량뇌파랑 TMS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량뇌파랑 TMS 관련 스터디 그룹에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과학적인 치료, 정신과가 상담과 동시에 이렇게 과학적인 치료까지 겸비할 수 있는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 말씀을 선생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약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장치잖아요. 예,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약을 쓰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한데 결국에 약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사실 매달 매년 학회를 할 때마다 서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부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한다던가 계속 강조드린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결국엔 약물 치료 위주로 초반에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더라도 거기서 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도 항상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부산에는 마음년이 있구나. 부산 정신과는 마음년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마음년 정신과가 모두 문무를 겸비한, 부산을 꽉 채운 우리 그 정신과 선생님들이 되실 것 같은 막 너무 그런 벅찬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하는 치료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저는 뇌과학은 그렇게 좀 문외한이었는데 관심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리스닝 아트에서 새로 개원한 정신과 선생님들 정신건강의학과 인터뷰는 되게 거의 한 10개월 만인가?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4월 11일 이 연산역 1번 층구 스타벅스 건물 13층의 마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하시니까요. 부산에 계신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마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세요. 두 분 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의원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희는 환자분과 함께 치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힘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환자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네, 저희 마음연정신과는 내원하시는 분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